유식, 뉴스에서 매일같이 듣는 이 단어 도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해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아주 잘게 쪼개놓은 증서입니다. 마치 거대한 피자 한 판을 수백만 조각으로 나눈 것과 같죠? 여러분이 만약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샀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연 매출 25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의 아주 작은 하지만 엄연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총알, 즉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여러분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 중인 현금을 말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총알도 준비됐으니 실제 행동에 나서야겠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3단계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을 사는 행위인 매수. 둘째,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행위인 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려는 가격과 누군가 팔려는 가격이 딱 맞아떨어져 거래가 성사되는 것. 이걸 체결이라고 부릅니다. 매수, 매도, 체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이미 투자자로서 첫걸음을 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다 똑같을까요? 그리고 주식의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천만에요. 모든 주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같은 자동차 브랜드라도 기본 모델과 고급 옵션 모델이 나뉘는 것과 같죠? 주식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종목 이름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우처럼요. 이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손해 아니냐고요? 그 대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 즉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는 돈을 조금 더 줍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면서도 배당금은 1%가량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주식들의 가격은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루의 주가 흐름을 알려주는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아침 9시 주식시장이 문을 여는 순간의 첫 거래 가격이 시가, 오후 3시 30분 치열했던 하루의 거래가 끝나고 시장이 문을 닫을 때의 마지막 가격이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루 중 가장 높이 치솟았던 순간의 가격이 고가, 반대로 가장 깊게 떨어졌던 가격이 저가죠. 이 4가지 가격만 보면 그날 하루 주식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바로 호가 때문입니다. 호가는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이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싶다 또는 이 가격에 팔고 싶다 고 외치는 희망 가격입니다. 주식시장은 마치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온라인 경매장과 같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팔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높은 가격을 부르죠. 자, 이렇게 주식의 종류와 가격 결정의 기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시장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100배, 200배 오르는 걸 막는 안전장치 같은 거죠. 바로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폭과 내릴 수 있는 최대폭이 전날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제한되어 있죠.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끝없이 치솟거나 곤두박질 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속도 제한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처음 데뷔하는 신인, 신규 상장 주식의 첫날이죠. 이때는 무려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따따블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2023년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공모가는 26,000원이었지만 상장 첫날 한때 67,000원을 넘어서며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증명했죠. 바로 이럴 때 투자자들이 쓰는 그들만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는 현상을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상상도 하기 싫은 주가 폭락은 떡락이라고 하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생생한 현장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의 떡상과 떡락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투자일까요? 이제 시야를 넓혀 시장 전체라는 거대한 숲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숲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입니다. 이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즉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일부 리그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박동과 거의 같이 움직이죠. 두 번째 구역은 코스닥입니다. 주로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 콘텐츠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큰 패기 넘치는 신인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ETF, 상장지수펀드입니다.
ETF는 특정 산업의 유망한 주식들을 모아놓은 주식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해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같은 ETF 일주를 사면 여러분은 이 모든 핵심 기업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주가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선전하며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숲을 길게 멀리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입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죠. 마치 건물주가 매달 월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심지어 조금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배당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매년 3%에서 5%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는 은행 예금 이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를 보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챙기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주가가 상승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폭락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하락에 베팅해서 오히려 엄청난 돈을 버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소수의 고수들만 사용한다는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세계, 이제 그 금단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은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내는 이른바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 돈을 버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숏 포지션, 즉 공매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락에 베팅한다는 걸까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투자자 혜진이 A라는 바이오 기업의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는 10만 원이지만 곧 2만 원까지 폭락할 거라고 확신하죠. 혜진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한 민준에게서 주식 한 주를 빌립니다. 그리고 빌리자마자 시장에 10만 원에 팔아버리죠. 이제 혜진의 수중에는 현금 10만 원이 있고 민준에게는 주식 한 주를 갚아야 할 빚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혜진의 예측대로 A 기업의 신약 개발이 실패하며 주가는 2만 원으로 폭락합니다. 이때 혜진은 시장에서 A 주식 한 주를 단돈 2만 원에 다시 사들여 민준에게 갚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에 팔고 2만 원에 다시 샀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8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번 거죠.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공매도로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시스템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시장 하락 시 2배의 수익을 내는 곧버스 같은 ETF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예상과 달리 폭등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투자 기술이라는 것을요. 또한 이런 곧버스 상품은 장기로 들고 가면 수수료와 구조적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어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천만한 고수의 영역까지 엿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을 정리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 분할입니다. 혹시 2021년 국민 주식이었던 카카오 주가가 갑자기 5분의 1 토막났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50만 원이 훌쩍 넘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11만 원대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너무 비싸진 주식 한 주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마치 한 판에 5만 원짜리 피자가 너무 비싸서 이걸 5조각으로 나눠 한 조각에 1만 원씩 파는 것과 같죠? 기업의 가치 총액은 그대로지만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싸지니 더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5대1 액면 분할을 단행했고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 앞면이 있다면 뒷면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른바 상장 폐지입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기업이 수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내거나 회계 부정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거래소는 이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쫓아냅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이 수백, 수천만 원을 주고 산 그 주식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개의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투자의 밝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치명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면 채권을 사는 것은 정부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샀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정부는 그 대가로 약속된 기간 동안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빌려갔던 원금 전부를 돌려줍니다.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30%씩 오르는 짜릿함은 없지만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내 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 수단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장의 언어, 다양한 전략과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까지 기나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이 투자의 세계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도를 들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파도를 넘어갈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하고 신중하게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